김태현의 정치쇼. 자, 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문제적 코너, 화제의 코너. 잘 될지 안 될지 빼주신 시간이 돌아갔어요. 자, 두 분 모십니다. 빼.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입니다. 그리고 수. 네, 타방송에서 배종찬 소장님께 성대모사 하나도 안 비슷하다는 비난을 받은 김수민입니다. 본인은 하실 수 있답니까? 통키 이런 거 안 돼요? 똥기는 얼굴 모사죠. 저는 그런가요? 저희가 최초로 김태현이 되죠. 저요? 하실 수 있으세요? 예. 해보세요. 저요? 통키는 거 안 돼요. 똑같죠. 네. 아, 뭐야?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네. 그리고 소개 그것부터 안 했다. 배우셨군요. 그것부터 배우셨어. 소개 안 했어. 수. 네. 지금 인사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네, 앞에 소개가 길었어요. 그래. 피처링 좀 해주세요. 피처링이요? 오랜만에. 갑자기. 오랜만에 네. 시사평론가 네. 수민킴입니다. 피처링 오늘 보니까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갑시다. 한동훈. 네. 오랜만에. 한동훈. 배종찬 소장의 비난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문장에 한 문장밖에 안 돼요. 여러 문장을 좀. 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이런 거 좀 연습 좀 해보세요. 이모요? 이모요? 저희 이모요? 저희 딸 근데 이모요? 사람들이 저보고 한동훈 장관이 똑같다 그래요. 뭐야? 근데 의원님께서는 먹으시겠습니까? 저는 다 걸 수 있는데 먹으시겠습니까? 배종찬 소장님 성대모사에 뭐 거시겠습니까? 배송자 연구소 소장의 거시겠습니까? 마이크를 3분간 끄도록 하겠습니다. 3분. 네, 굉장히 아이사키처럼 3분간 꺼. 진짜 꺼. 자, 카레 하나 드시고 오시죠. 잠깐만 똑같은 사람 김건희 여사. 큰일 납니다. 이거 잘하셔야 돼요. 안 하시든지 해보세요. 네네.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 10분 마이크 꺼질 뻔했다 지금. 배종찬 소장님 왔어요. 20분. 안 비슷한데? 너무 안 비슷하다. 네, 말투만 살렸어요. 일단 우리 이제 준비된 것부터 해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여기 원고에는 배종찬 소장이 하는 거로 되는데 마이크 3분간 정지기 때문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가 소개하는 걸로. 네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8일, 10일 사흘간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2%인데 전주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29대 63에서 30대 62로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2주 전하고 비교해 보면 수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어떻게 변했는가?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민주당 34%, 국민의힘 32%였고요. 그리고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고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34.6%, 부정평가 63.4%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도 1.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1%, 민주당 46.8%였는데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하고요. 국민의힘은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3분 지났으니까. 그러게요. 벌써 지났나요? 네네. 배 소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오르긴 했어요. 소폭이긴 하지만. 지금 천원경님께서 소장님 그만 괴롭혀요. 근데 이계정님은 그만 좀 3분간 괴롭히십시오. 출연료 삭감. 이계정님은 출연료 3분간 깎으라는데.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 또 워낙 낮은 폭이기 때문에 더 빠질 만한 그런 또 지지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또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은데 이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또 민주당 쪽에 또 공세가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좀 역결집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60대에서 70대 이상 이따가 이제 또 심층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런 거구나.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라는 그렇죠. 지지층들에. 밀리면 안 돼. 안 밀려야 돼. 그래서 그런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나 김수민 평론가가 지금 소개해준 여론조사에서 저는 관심 갔던 게 보면 대통령은 그냥 긍정평가 30% 초반, 부정평가 60% 초반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앞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4대 32 거의 뭐 오차범위 내거든요. 근데 리얼미터 결과에서는
민주당 46.8, 국민의 36.1. 이거 10%면 크게 차이 나는 건데. 이게 그래요? 한국갤럽의 경우가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요. 리얼미터는 ARS 조사를 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배 소장님한테도 배운 바이긴 한데 고관여층의 반영률이 ARS에서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이쪽 여론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ARS 조사에서 그런 의견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개 다 좀 이렇게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떤 조사 방법을 쓰든 간에 좀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이 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아주 이렇게 단단한 건 아니다. 높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싫어가지고 민주당을 일단 내가 누르겠어. 이쪽을 밀겠어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이 어떨 때는 좀 빠져 있기도 하고 무응답층이라든지 무당파층으로 어떨 때는 민주당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또 좀 들쑥날쑥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더 큰 이유는 이제 전화면접 조사와 자동응답 조사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자동응답 조사 사이에서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리얼미터가 정치 성향이 진보라는 쪽이 많아요. 비교를 해보시면. 왜냐하면 정치 성향을 갤럽하고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비교할 수 있거든요. 진보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보가 많이 들어와도 대통령 지지율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대통령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부정의 차이가 없는데 정당 지지율은 진보가 많이 들어오면 그 진보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거든요. 그 현상이 좀 크다고 봐요. 저는 여기에 이견을 마저 얘기를 하시죠. 중앙선거 여론조사는 정치 성향의 이 숫자가 다른 거 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좀 이견이 있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지지율이 다른 기관보다 빨리 올라간 곳이 리얼미터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지켜보건데 항상 어느 정권이든 간에 제1야당 쪽이 좀 더 유리했다. 예,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 기관에서 조사가 결과에서 올라간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석도 가능한데 그냥 김순 평론가 의견이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이론적인 그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뭐 정당 지지율 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수민 이길 수 있는데 오늘은 봐주겠다. 더 깊게 들어가면 마이크 10분 꺼질 수가 있어요. 지는 게 있는 게 제가 뭐 김수민 이겨서 뭐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종찬 소장님한테 뭐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후배하고 경쟁합니까? 네. 저는 나의 당신은 내 상대가 아니야 이건데 지금 저기 근데 이 대통령 지지율 보니까 야 이게 용산 내가 대통령실 여론조사 보는 사람이라면 시겁할 것 같아. 왜냐면 부정평가 중에서 TK에서 9.7% 상승 부정평가가 70대 이상 5.8% 상승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핵심 지지층인 거잖아요. 대구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부정평가 올라갔다?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이 핵심 근데 왜냐면 아까 두 분이 대통령 지지율이 참사 과정에도 버티는 건 일종의 역결집 더 이상 밀리면 안 돼 이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더 이상 밀리면 안 돼가 제일 많이 나오죠. 70대하고 TK여야 되는데 왜 여기서 부정평가 올라가나?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리얼미터 조사는 부정이 직전 조사보다는 또 1%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하는 쪽도 긍정이 결집하지만 부정도 결집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반윤석열 정서가 또 결집을 하는 것이고 대구 경북에 다 보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현상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한 2,500명을 조사하더라도 대구 경북만 따로 떼어내면 한 200여 명 돼요. 그러니까 200여 명에 대한 샘플에 대한 조사는 이 지속성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는 좀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우리가 오차 범위가 전체 2,500명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2.0%다. 1.5%다 그러면은 200여 명이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건 거의 뭐 9에서 10%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TK의 진보층이나 비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미 부정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평가가 더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에서 이탈이 있다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왜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수도권의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항하는 심리도 생겨요. 근데 TK 같은 경우는 범보수층이 좀 넓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그냥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상민 장관 문제라든지 국정조사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TK 범보수층 사이에서도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이 또 말을 만들었는데 신조. 예. 윤 대통령이 그대로 원고를 읽어드립니다. 배 소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 여론의 뒷받침을 받으려면 육자북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육자북 이거 뭐 퀴즈 프로 같아. 대상이 누구인가요? 육자북. 삼부작입니다. M여중, 대륙주, 육자북. 선생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서서히 왔어요. 지금 육자북이 뭐냐면은 육자북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두드려야 된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꾸로 되면은 이게 순서가 안 맞으면은 말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60은 뭐냐면 60대 이상.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된다, 조치해야 된다고 해서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근데 안 했는데도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1%포인트가 올라가. 이건 뭐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임기가 10% 지났습니다. 90%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1620여일이 남아있어. 그러면 대통령이 적어도 3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60대 이상은 왜냐하면 60대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30%예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꽉 붙들고 있으면 30% 가까이는 유지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좀 과학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안보 이슈도 있고 지금 G20이 갔단 말이에요. 자영업청이 응답자의 지급 분포는 한 15%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한 20%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 자영업청 비율이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많죠. 그러면 이 자영업청에서 아직 지지율이 지난 대선 때만큼 안 들어와. 그런데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규제 완화해야 되고 뭐 최저임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있잖아요. 지원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후반으로 가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냐. 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안보 지지층도 결집을 하겠지만 이건 이제 대륙주가 결집을 하겠죠. 대구 경북 뭐 주부층도 있는데 중도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이 안보예요. 왜냐하면은 20대에서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1까지 포함해서 일본까지 포함해서 대응을 하고 합동연합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높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앞으로의 이제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바로 이 부분이죠. 지지율을 그대로 현재 지지율 정도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대 이상 6. 그다음에 자영업층을 더 견인해야 경제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까지 해야 중도층 일부라도 들어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여론조사 담당하는 실에서 막 써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다가 대륙주 막. 아니 근데 육자북. 제가 전에 듣긴 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필수 청취 프로그램이 우리 정치쇼래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지금 외국 나갔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갔다 오면 지지도가 올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해외 순방할 때 논란이 좀 있어서 그 수혜를 좀 못 받는데 이번엔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 더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더 빠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기저효과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좀 외교적 논란의 소지가 덜했던 것이 좀 확실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양국 그리고 삼국 간의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이 좀 기조가 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던 거죠. 이건 빅데이터 한번 보신 적 있다면서요? 그렇죠. MBC죠. 썸 트렌드로 이제 MBC가 사실 이번에 정용기 탑승 배제 논란이 큰 논란이 됐죠. 전용기 이제 탑승 배제되면서 지난번에 이제 뉴욕의 대통령의 순방 이후에 비속어 논란에서 이제 MBC와 충돌을 했는데 또 사실상 3차 충돌이죠. 대선 때 김건희 여사 보도 관련해서 1차 충돌, 그다음에 비속어 논란 2차 충돌, 3차 충돌인데 사실은 저는 그 전부터도 그렇죠. 채널A 검언 유착 보도 때부터 아마 당시에 윤석열 총장 직합의 충돌이 그러면 한 5차쯤 되겠네요. 너무 많아 충돌. 그래서 이 MBC를 감성 연관으로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비판이 가장 큰 감성 연관으로 나타났고 마음에 들지 않다.
보이콧하다, 또 유감, 논란, 실망, 노골적, 충격 등이 올라와 있고 이게 이제 긍부정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태원 참사가 지금 가장 크게 민감한 이슈인데 긍부정이 11%대 부정이 86%. MBC가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7% 긍정이고 또 부정은 60%. 그만큼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특성 언론사를 배제한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상 그다음에 자영업청 북한 가지고 우리는 간다. 다른 건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생각한 국정 기조로 가겠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뚜렷한 입장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지율상으로는 MBC 관련된 이슈들이 결코 좋을 리는 없는 겁니다. 부담될 텐데 이미 상당히 또 좀 선반영돼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야당 얘기 좀 해보죠. 김승리 평론가. 사실은 이게 참사의 정치화 이거 막아야 되는 거고 네. 이 참사 이후에 뭐 누가 뭐 여론조사에서 뭐 혜택을 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데 현실상 네네. 어쨌든 지금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야당이 반사 이익을 봤던 거는 맞잖아요. 네.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던데. 네. 왜냐면 세월호 때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뭐 본인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죠. 저 유권자들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 있으면 야당을 지지하게 네. 되니까. 근데 이번엔 왜 생각보다 민주당의 상승폭이 적은 거예요? 세월호 참사 때하고 차이는 세월호 참사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여당을 몇 년 했었느냐 또 국회 다수파가 된 적이 있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세월호 참사 기준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했었고 또 한 번 그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받은 적이 있었죠. 연륜 상태?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다. 정말 뭐 야당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5년 더해서 집권 경험이 더 있고 제1야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의석도 역대 최다로 불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은 책임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을 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는 행보를 했는가. 만약에 저는 민주당이 사실 윤석열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건 이미 대세예요. 여론의 대세인데 민주당이 그걸 추소하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런 거였다. 우리는 이게 부족했다. 이런 선언을 했다면 지지율이 훨씬 더 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평가라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민주당으로 확 쏠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사와 별개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안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크게 터지면 다른 일이 묻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스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면 딴 뉴스 나오면 그 뉴스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검찰이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미지수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또 거치지 않는 부분 이것까지 같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김은경 지금 민주당이 뭘 해도 민주당 쪽으로 지지율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정쟁을 반대하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민감할 때 이게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이슈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안보 이슈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도 북한 미사일 발사나 안보 이슈가 강력하게 등장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도가 지금 MZ세대가 안 움직여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그럼 가야 되는데 이런 이태원 참사 상황에서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20대들에게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0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일본까지 포함해서 연합훈련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여론들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중도층도 그렇고 MZ세대도 그렇고 무당층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 김수민 평론가 요거 민주당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하는 서명운동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잖아요. 이거 여론이 어떨 것 같아요? 반응? 일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몇 개 실시가 됐는데 다 다수입니다. 예, 다수 의견이 많은데 근데 국민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 다수 의석이고 민주당만 찬성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도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봤자 국정조사는 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못 막아 국민의힘. 근데 이거를 왜 서명운동으로 길거리로 갖고 나오지? 그냥 본인들이 하면 될 것을.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이게 좀 무능한 거 아니냐. 길거리로 들고 나오는 것이. 두 번째는 혹시 보여주기 아니냐. 그냥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심층적으로 더 들어가면 서명운동은 필요할 수 있는데 다른 걸로 해도 될 텐데 예, 이태원 참사 말고도 여러 참사나 사고가 우려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도 되는 것인데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반대하는 게 병살타성 타구라고 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공을 잡았는데 2루로 안 던지고 1루로 던지는. 병살타 안 하고 예, 그럼 투아웃을 못 잡잖아요. 1루로 던져버리면. 예. 그리고 그것도 1루로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예,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 때 축구로 들면 더 좋을 텐데 카타르 월드컵도 가깝고 우리 SBS는 그 월드컵은 SBS잖아요. 그렇죠. 한번 합시다. 월드컵은 SBS.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이게 이재명 방탄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들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지금 온라인 서명이나 장외 서명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로 가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한 10% 이상 모든 조사에서 차이를 낼 때 그러면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김수미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